누나, 오늘 제가 대상을 탔어요. 한 소년이 하얀 묘비를 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12살 민준이는 젖은 얼굴로 속삭였어요. 누나가 그려보고 싶다고 했던 그 풍경화로요. 그때였습니다. 넌 누구니? 우리 딸 묘 앞에서 왜 울고 있는 거지? 나이 지긋한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회장처럼 보이는 단정한 중후한 남자, 옆에는 흰 백합을 든 우아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놀란 민준이는 그대로 달려 도망쳤습니다. 묘비 앞에는 트로피와 상장, 그리고 스케치북이 남겨져 있었죠. 부부의 남자, 최재훈 회장은 떨어진 스케치북을 주워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떨렸어요. 이 화풍은 죽은 딸 유나가 그리던 그대로였습니다. 색감, 구도, 붓터치까지 모두 강민준 서울초등학교. 트로피와 상장에 적힌 이름을 본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봐야겠어.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울리기 전 민준이는 눈을 떴습니다. 치킨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치우고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민준이는 엄마 수진과 삼촌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방 한 칸과 새끼를 받는 대신 새벽부터 밤까지 자비를 해야 했어요. 학교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촌 서연이는 민준이를 얹혀 사는 오빠라 부르며 부려먹고 친구들 앞에서 은근히 무시했죠. 하지만 민준이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 밤마다 모두가 잠든 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민준이는 몰래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가 들려준 유나 누나 이야기를 떠올리며 엄마의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언니였다는 사람. 민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 그리고 그림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엄마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유나 언니가 너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너 언니랑 닮았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민준이에게 유나 누나는 늘 그리운 존재였습니다. 전국 학생 미술대회.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된 민준이는 한 달 동안 공들여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석양이 물든 언덕 위,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 엄마와 유나 누나를 떠올리며 완성한 작품이었죠. 하지만 대회를 코앞에 둔 어느 날 미술실에 가보니 그 그림은 엉망으로 찢겨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범인은 없었습니다. 웃으며 지나가는 서연이와 친구들만 있을 뿐. 민준이는 울음을 삼키며 새 캔버스를 꺼냈어요. 다시 그리자. 더 잘 그리자. 포기하지 말자. 새벽까지 잠을 줄여가며 다시 그렸습니다. 그리고 대회 날. 학부모와 아이들로 북적이는 전시관. 화려한 옷, 꽃다발, 사진 찍는 플래시. 그 사이 혼자 삼각김밥 하나를 먹으며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는 아이.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먼저 불린 이름은 서연이의 최우수상. 환호와 꽃다발 속에서 서연이는 무대 위로 뛰어올랐죠. 그리고 마지막 대상 발표. 초등부 고학년 대상은 서울초등학교 강민준.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색감과 구도가 뛰어나요. 그러나 사진 촬영 시간. 학생, 보호자분은? 저 혼자 왔어요. 무대 중앙 혼자 트로피를 들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12살 아이. 그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은 민준이에게 없었죠. 그때 문득 떠오른 이름. 유나 누나. 누나한테 가자. 누나한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말하고 싶어. 민준이는 가방 속 오래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1년 전 엄마와 한번 찾아갔던 유나 누나 묘지의 주소. 그렇게 작은 가방과 트로피를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늦은 오후 고요한 묘지. 누나, 저예요. 민준이요. 오늘 대상 탔어요. 민준이는 트로피를 묘비 앞에 세우고 상장을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학교 뒷산, 엄마 얼굴, 석양이 지는 언덕. 유나 누나를 생각하며 그렸던 그림들. 누나, 제 그림 좀 봐주세요. 누나가 그리고 싶다던 풍경도 그려봤어요. 말을 잇다 결국 민준이는 묘비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저 너무 외로워요. 상을 받아도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누구니?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와 백합꽃을 든 우아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우리 딸 묘 앞에서 왜 울고 있는 거지? 민준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트로피도 상장도 스케치북도 두고 그대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남겨진 건 흔들리는 꽃다발과 열린 스케치북뿐이었죠. 그날 밤 거대한 저택의 서재. 최재훈 회장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내 은혜가 눈물 어린 눈으로 그림을 보고 있었죠. 여보, 이 화풍 유나랑 똑같아요. 스케치북에는 석양 풍경, 벤치 위 뒷모습, 부드러운 붓터치, 모두 딸 서윤아가 생전에 그리던 스타일이었습니다. 트로피와 상장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강민준.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아이에 대해 전부 알아와. 어떤 아이인지, 누구와 사는지 모두.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미혼모 가정으로 삼촌 치킨집 2층에 얹혀 살고 있다는 것. 어머니 한수진은 13년 전까지 프랑스 유학생이었고, 그리고 회장의 딸 유나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동기. 장례식 사진도 나왔습니다. 구석에서 울고 있던 젊은 여자. 그녀가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 장례식 때 봤던 그 아이 아니에요? 모든 퍼즐이 희미하게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사고, 수진의 귀국, 그리고 그 직후 태어난 아이. 강민준. 결국 회장 부부는 치킨집 행복치킨을 찾아갑니다. 혹시 한수진 씨 맞으시죠? 앞치마를 두른 수진은 그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은 스케치북과 트로피, 상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딸 묘지에서 한 소년이 이걸 두고 갔습니다. 아들이겠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거기서 처음으로 유나와 민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말했습니다. 맞아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유나 언니를 정말 많이 닮았죠. 회장은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민준 군과 우리 딸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그날 수진은 끝까지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 이상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회장의 의심은 더 깊어졌죠. 결국 회장 부부는 프랑스까지 자료를 뒤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사고 당시 유나는 임신 5개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시도되었으나 기록상 아이는 살지 못했다고 남아있음. 같은 날 같은 병원에 실려온 또 한 사람. 한수진.
수진 역시 임신 5개월, 조산 위험 진단. 그리고 몇 달 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강민준. 그리고 프랑스 친구의 증언.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유나가 말했어요. 임신했다고. 부모님께는 아직 말 못했다면서 수진에게 먼저 상의했다고요. 모든 조각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대체 누구 아이인가? 결국 회장 부부는 수진을 저택으로 불러 다시 마주 앉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회장이 내민 것은 오래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유나의 필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편지. 수진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아이를 부탁해. 편지를 본 순간 수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언니가 사고 난 날 저는 제 아이를 잃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아이는 살았어요. 너무 약했지만 분명히 숨쉬고 있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가 남긴 편지를 보고 결심했어요. 언니 아이를 제 아이로 키우겠다고. 민준이는 유나 언니와 성민 오빠의 아들이에요.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을 걸고 키운 제 아들이기도 합니다. 서늘하던 저택 응접실이 울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회장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손자를, 딸의 마지막 선물을 지켜줘서. 이후 법적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가 진행됩니다. 민준이와 회장 부부는 입안을 살짝 문지르는 간단한 검사만 했습니다. 민준이는 그저 건강검사인가 보다 생각했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부 손자 관계 일치 99.9%. 여보, 우리 손자야. 우리 유나의 아들이야. 회장과 은혜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민준이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 유나 누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 그 엄마. 오늘은 처음으로 그 끝까지를 말하려 했습니다. 사실 유나 언니는 내 친엄마야. 한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 진짜 엄마가 아닌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널 낳지는 않았지만 내 곁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엄마야. 유나 언니가 부탁한 두 번째 엄마. 민준이는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묘지에서 뵌 그분들은 내 친할아버지, 할머니야.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며칠 뒤 민준이는 회장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손자 얼마나 외로웠니? 회장 역시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민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묘비 앞에서 웃고 있는 여자의 그림. 민준이가 상상 속에서 그린 엄마 유나의 모습이었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엄마는 이렇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은혜는 그림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닮았어. 정말 우리 유나이랑 똑같아.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회장 저택 2층에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됩니다. 넓은 침대, 깨끗한 책상, 큰 이젤과 캔버스. 이제 새벽 설거지 대신 새벽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삶이 열린 것이죠. 법적 절차도 정리되었습니다. 민준이의 성은 서로 바뀌었고 이름은 새로 정해졌습니다. 서민준. 엄마 서윤아의 성과 아빠 성민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딴 이름.
이제 넌 우리 가족이야. 서씨 집안의 첫 번째 손자. 그 말에 민준이는 조용히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유나의 이름을 딴 서유나 미술재단이 설립됩니다.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전시 기회를 주는 곳. 바로 과거의 민준이 같은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었죠. 개관식 날 입구에는 두 개의 그림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석양 풍경화. 다른 하나는 그 풍경을 이어 그린 민준이의 작품.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정말 피는 못 속이네. 화풍이 너무 똑같다. 민준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나 엄마 꿈 이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네 사람은 다시 유나의 묘를 찾습니다. 유나야, 내 아들 이렇게 컸다. 언니 약속 지켰어. 언니 아이 잘 지켜줬어. 그리고 민준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엄마, 오늘 민준이는 누나가 아니라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봤습니다.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가족도 생겼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라고 더 멋지게 살게요. 민준이는 자신이 그린 새 그림을 묘비 앞에 세웠습니다. 해질 무렵 언덕 위 할아버지, 할머니, 수진 엄마 그리고 자신. 그들 옆에 하늘빛 같은 미소를 짓고 앉아 있는 유나와 성민까지. 제목은 가족. 바람이 불어 그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대상을 타고도 혼자 웃어야 했던 소년이 어떻게 진짜 가족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가족 이야기, 매일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